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첫걸음에 이어 마저 이번 한번 설명을 시간에는 해보도록 화학 하겠습니다. 용어들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화학식량입니다. 물질의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통틀어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량은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N2라던가 아니면 H2라던가 질소를 나타내고 수소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화학식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원자, 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앞 뒤에 나오는 2단원이나 3단원에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원자에 관해서는 2단원에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거에 관련하여 원자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일단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또 쿼크로 막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자예요. 분자는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구성 원자 수에 따라 2원자 분자, 그리고 4원자 분자, 4원자 분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 헬륨, 네온, 아르곤 등 18종 원소는 예외적으로 원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1원자 분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종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예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가 8이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8이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원자가 안정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8종 원소는 굳이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원소라는 게 사실 불안정한 상태인 원소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원소들은 조금 더 안정해지고 싶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자인데 예시를 들어서 산소 분자라던가 물 분자라던가 암모니아 분자가 있어요. 분자 모형을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물은 수소 원자 두 개와 그 중심에는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질소 그리고 수소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뜬 입자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이 전자를 다른 전자에게 주거나 아니 다른 원자의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말해요. 화합물 중에서는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온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탄소예요. 저희가 앞에서 탄소 화합물을 배웠잖아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원자라는 것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탄소는 질량수가 12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질량의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원자랑 비교를 하는 상대적인 질량이라 절대적인 질량이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하거나 어떠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여서는 안 돼요. 예시를 들어서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표현한 걸 보면은 수소 원자는 질량수가 10이라 했잖아요. 탄소 원자는 질량수가 10이라 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수소 원자는 12개가 모여야지 이 탄소 원자와 질량수가 동일해져요. 따라서 탄소의 원자량이 12, 질량수가 10이라 했으니까 수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잡자 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가 4개 있으면 수소 원자가 3개 산소 원자가 3개 있으면은 이 질량수가 동일해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산소 원자량이 16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비교한 게 원자량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측정할 수도 없고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특정 원자와 비교한 상대적 질량이 원자량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특정 원자가 바로 탄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원자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은 뒤에 나오는 화학식량과 분자량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 전에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봐볼게요. 동위원소라는 거는 같은 동자에 원자 번호가 같지만 원자의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소도 다양한 상태로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탄소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자면은 자연에서는 거의 탄소가 질량수가 12인 게 대부분이지만 가끔 예외적으로 질량수가 13인 탄소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원자를 볼 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원자 핵의 양성자라 중성자로 나누어지는데 양성자는 동일하고 중성자의 질량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량수가 사실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들 중에는 동위원소가 포함된 원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라 평균적으로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에 대해서 나타냈다고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주기율표에 주어진 각 원소의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이다. 평균 원자량의 계산법은 간단해요. 존재 비율만 알면은 이 계산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를 다시 예시를 들어보자면 12탄소의 원자량은 12일 거고요. 존재 비율이 98.93%라고 했을 때 이 퍼센트 비율로 나타내고 그리고 13탄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재 비율을 곱해주셔서 평균값을 그냥 내주시면 돼요. 계산 과정이 복잡할 뿐 존재 비율만 알면은 누구나 다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분자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한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분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으로 단위가 없어요. 앞에 원자량에 대한 얘기와 똑같아요, 사실. 이 원자량도 마찬가지로 원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이었기 때문에 이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 또한 상대적인 질량인 거고 이 원자량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분자량인 거예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잖아요. 따라서 O2 같은 경우에는 16이 2개 존재하기 때문에 32고 H2O도 마찬가지로 16 더하기 2 해서 18이 나오게 되고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이 암모니아의 질소의 원자량은 14라고 보시면 돼요. 14에 그리고 수소 원자가 3개 있으니까 17입니다. 이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원자량이 원자 번호에 곱하기 2를 하면은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원자량은 원자 번호에 곱하기 2를 한다 하시면 편해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 즉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따라서 7번은 곱하기 2를 하면 1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소의 원자량은 14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걸 적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제 화학식량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을 볼 거예요. 이거를 보자면은 되게 사실 완벽히 분자가 아닌 물질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온결합 물질이라던가 공유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등은 다 분자가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 철, 구리 등 금속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등 이산화규소, 다이아몬드 등은 분자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화학식을 C로 표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서 구해요. 염화나트륨은 Na+,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염소 이온, Cl-가 1대1 개수비로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루고 있어서 NaCl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각 원자의 원자량을 합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량과 염소의 원자량을 합해서 58.5라는 화학식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른 예시로도 마찬가지로 플루리오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78, 이산화규소는 60, 다이아몬드는 1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학식량 같은 경우는 원자량에 대한 이해가 있고 원자량을 알기만 하면 그 값들을 더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학식량과 분자량 그리고 원자량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학식량, 분자량, 원자량의 차이점을 한번 더 이해해 보시고 다음번에 몰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